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는 저주받은 소녀입니다. 7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익숙한 배우들도 많고 예고편도 나쁘지 않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13 Reasons Why의 캐서린 랭포드, 바이킹스의 플루키, 그리고 웨스트월드와 오자크의 피터 멀론까지 라인업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배우들이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좋아하는 배우다 해가지고 보면은 꼭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서왕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판타지물인데 제가 느낀 게 판타지는 좀 어렵다. 아무래도 판타지의 특성상 인물이 많고 그에 따라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시즌 초에는 설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위쳐도 2화까지 보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기는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보기는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 봤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걸 다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보셨으면은 뭐 못 보실 게 없을 정도? 숲의 정령을 다룰 수 있는 울프 블러드 위치 니무에와 소드 오브 파워 무적의 검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 저주받은 소녀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게. 저는 아서왕 원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원작을 모르는 게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작을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원작을 알면은 원작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망하기 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케이,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1화만 보고 저는 벌써 딱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보면 안 된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1화 엔딩에서 너무 대놓고 도망가라는 신호를 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봐버렸습니다. 그 늑대 죽이는 걸 보고도 다음 화를 본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지 굳이 꼽기는 어려운데 재미가 없다 그냥. 늑대 장면은 확실히 별로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판타지의 특성상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니무에와 아서, 멀린 이야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위핑 몽크가 알고 보니 페이족이었다. 니무에가 알고 보니 멀린의 딸이었다. 펜드래곤 왕의 출생의 비밀? 그린나이트와 위핑 몽크가 갑자기 친구가 되고 핌의 사랑 이야기도 별로 집중이 안 됐어요. 아무튼 뭔가 하나의 중심 이야기가 크게 없고 이야기가 다 따로 놀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마지막 화가 좀 심했는데 멀린이 번개 쏘는 거? 뭐 그렇다고 치고요. 모가나가 위도우가 된 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터스크족과 아서가 화해하는 것도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이리스는 좀 선을 넘지 않았나.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리스가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핑mon크의 심경 변화를 표현하는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원작을 따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거든요. 보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인물들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니무에가 아무래도 전문 전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투씬 같은 게 너무 어설프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위핑mon크와 스퀴럴이 자신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용이 끝나는데 퍼시벌, 랜슬롯 뭐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좋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시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글쎄요. 카든 신부는 죽었고 니모에도 폭포 밑으로 떨어졌죠. 멀리는 뭐 칼의 힘으로 살아날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시즌2는 아서와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퍼시벌이나 랜스룰의 이름을 알려준 걸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저주받은 소녀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걸 본 건 실수였다. 저주받은 건 나였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